안녕하십니까. 탈거상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비협회에서 새로 이번에 총회를 갔다 와가지고, 이 공인표를 새롭게 만든 걸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면서, 이 공임은 요즘 이제 24년 공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이 나온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떤 작업들이고, 그래서 이거 이제 다른 데 가셔도 어느 정도가 적당하겠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국자전거정비협회에서 어떤 작업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이제 여러 이제 회원사분들께서, 특히 이제 임원진 분들께서 이제 정하신 건데, 그리고 여러 가지 회원사들의 의견도 좀 받고, 그래가지고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꽤나 믿을만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전거 고치러 가면은 이제 덤탱이 쓰는 경우도 많고 뭐 그렇다고들 하잖아요. 뭐 어디 가면은 이제 분해 정비를 했는데 뭐 제대로 뜯지도 않았다 뭐 그런 경우도 많고,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해가지고 돈 받았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건 얼마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가니까 똑같은 거였는데 이제 가격이 올라갔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 이제 정찰제 같은 느낌으로다가 권장 공인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이제 한국자전거 정비협회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권장이기 때문에 매장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최대한 많은 회원사분들께서 좀 얘기를 해가지고 이 작업은 어느 정도가 괜찮겠다 해가지고 만든 거긴 하지만, 저희 회원사가 이제 80군데가 넘기 때문에 이게 모든 회원사가 다 동의한 부분은 아니어서 이제 회원사를 찾아가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공인표를 이제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간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살펴보면서 어떤 작업들이 어느 정도 가격인지를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뭐 정비협회 회원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가셔도 이걸 기준으로, 아 여기는 뭐 그냥 기준 가격보다 조금 비싸다 싸다,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받아온 앞치마인데 아주 만듦새도 좋고 이쁘죠? 마음에 듭니다. 그냥 TMI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자,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건데, 오늘 뭐 다 살펴보지는 못할 것 같고, 이거 하나씩 다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서 이 완성차와 구동계 부분 거기까지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완성차 부분에서는 이 조립과 분해 뭐 그런 전체적인 그 전반적인 거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완성차라는 거는 이렇게 박스로 와요, 보통. 뭐, 박스로 와가지고 이게 다 조립이 돼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매장에서 다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장 조립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붙이는 것만은 생각을 하신다. 이 조립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조립, 그리고 괄호 열고 세팅. 그게 중요한 건데, 사실 세팅을 하질 않으면은 그렇게 오래 걸릴 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기껏 해봐 뭐, 안장 꽂고, 이 핸들바 장착하고, 앞바퀴하고, 그렇게 하면은 보이기 위한 조립은 끝나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같은 데서 이제 뭐 199% 조립 그런 경우가 대부분은 그렇게 그냥 붙이기만 착착착 해가지고 그냥 보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만 할 거였으면 사실 7만 원, 12만 원 받으면 안 되죠. 근데 뭐 그렇게만 하는 곳들이 많은데, 저희 정비협회 기준으로서는 제대로 된 조립, 그 제대로 된 조립이란 무엇이냐? 이제 일반용 기준으로 했을 때나 뭐 전문용 그 스포츠용으로 나오면 조금 가격이 다른데, 둘 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핸들바 장착하고 그런 거 하면서 이 균형 맞춰주고, 그리고 위아래 이 핸드셋 유격 조정하고, 그리고 앞바퀴 끼면서 브레이크 닿는지 안 닿는지 잡고, 뭐 옆으로 잘못 좀 비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야 되는데 비틀어져서 이런 식으로 꺾여서 들어가 있다든지, 그리고 안장도 이런 데가 이제 좀 제대로 결합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좀 볼트들이 제대로 결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준다든지,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타이어 공기압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변속 세팅이 보통 잘 안 돼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세팅도 해드리고, 그 세팅에서 이제 자세하게 이 바깥쪽 이 작은 기어로 들어가는 거, 그런 거 한계 조절해서 못 빠져나오고 뭐 그런 뭐 전반적인 모든 거를 한번 다 봐줘야 돼요, 나오기 전에.
근데 그거를 보통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격이 비싸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뭐든 거의 뭐 기본 분해 정비는 아니지만 조립 정비라고 보시면 된다. 분해하고 조립을 하지 않고 그냥 분해돼 있던 걸 조립하면서 하는 느낌. 근데 이제 청소 같은 걸 안 해도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분해 정비보다는 저렴한 거죠. 그리고 이런 전문용도 그렇게 한다. 근데 전문용은 조금 더 고급 기술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섬세하기도 하고 이런 변속 세팅 같은 게 이제 조금 더 섬세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 위험 부담 이런 거 뭐 이런 거 하다가 옆에 까지고 뭐 그러면은 뭐 아 그래 뭐 해결하면은 이거 자전거 자체가 뭐 한 30 얼마 뭐 이런 게 하면은 뭐 그래 물어내도 뭐 아니면 뭐 고객님과 어떻게 잘 얘기해서 이제 좀 다물어내는 건 아니더라도 왜냐면 다물어낼 거면 대신에 이 자전거 우리도 가져가는 거고 왜냐면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니까 그거는 뭐 돈도 들이고 뭐 어쨌든 뭐 이래저래 그런데 얘네는 뭐 이 자전거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얼마더라 한 400 정도인데 이제 아 그러면 좀 골치가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하게 작업도 더 그렇게 해야 되고 뭐 이래저래 위험 부담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모든 저거 그 가격 정하는 거를 저는 거의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뭐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다 동의하는 부분들이다. 어쨌든 그래서 고급형과 저렴이형이 조금 다르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분해 조립. 그 분해는 달려있던 것들을 다 떼는 겁니다. 뭐, 휠 떼는 건 당연하고, 이 스프라켓 떼고, 이런 구동계 위주로 특히 많이 떼시죠. 왜냐면 분해해서 이제 장착하려고. 그렇게 해서, 근데 보통 분해만 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왜냐면 조립만 그러면 직접 하시겠다는데 조립이 더 어려우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 크랭크 떼고 앞에 포크 떼고 그런 거랑 뭐 디스크 같은 것도 다 떼고 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런 거를 다시 이제 조립하고 원래 있던 거에서 붙이고 뭐 변속 레버 붙이고 브레이크 붙이고 뭐 한장 붙이고 뭐 그런 거 이런 거까지 하면은 20만 원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성차 기본 점검. 점검이라고는 돼 있는데 보통 점검을 하면서 이게 그 정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뭐 정비는 따로 가긴 하는데 저는 기본적인 간단한 거 이런 기어 변속 브레이크 점검 이런 거에는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 이 샵마다 좀 그게 다를 텐데 저희 가게 기준에서는 뭐 이 기어 변속하면서 간단한 것들은 같이 맞춰 드립니다. 그냥 뭐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배럴 웨스터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정도. 근데 이 행어가 휘었다든지 뭐 그런 조금 이제 공구 써야 되고 번거로운 것들. 뭐 브레이크도 이제 살짝 뭐 그 간격이 안 맞는다 정도가 아니라 뭐 아예 휘어졌다 뭐 교체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블리딩을 해야 된다. 블리딩은 유압식에다가 기름 넣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하면은 뭐 추가 요금들이 나올 수 있고 유격 점검에서도 뭐 헤드셋 그런 거 정도는 같이 그냥 해드리기도 하고 물론 그 모든 것들은 다 부품들을 교체해야 되면 부품 가격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체인 마모도 체크했는데 체인을 갈아야 된다 하면 체인 가격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그 탈 때 문제 없는지를 확인을 해드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도 이 휠 꿀렁임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래서 사실 기본 점검만 종종 받아주셔도 크게 위험하게 걱정할 부분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혹시 위험할 부분들은 다 체크를 해서 나가니까. 그리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당연히 타이어 마모 상태나 그런 것도 같이 다 봐드리는 거고 모든 걸 다 적을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뜯어서 체크하지 않는 부분들을 체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뜯고 할 수 있는 점검들 뭐 사실 그 어느 정도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돌려봐도 비비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도 그냥 그르륵 하고 그런 느낌이 다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파악이 되고 이제 휠 베어링 같은 것도 어떤 상태인지는 정확히는 몰라도 이게 굴렸을 때 막 진동이 좀 심하다 이 프레임 같은 데 손을 대봤는데 그러면은 이 베어링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대략적으로는 파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기본 점검만 자주 받아주셔도 뭐 안전상이나 그런 문제는 크게 없다. 그렇게 뭐 완성차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구동계 관련해서 구동계라 하면은 뭐
그 변속기 쪽인 거죠. 뭐 휠이나 그런 쪽 말고 변속기 관련된 것들을 한번 볼 건데, 물론 이쪽들도 이제 그 부품들은 다 별도입니다. 변속 레버 장착. 변속 레버는 이제 이거는 MTB 기준이고요. 여기 있는 이 변속 버튼 누르는 이 레버, 얘네를 이제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케이블 교체 비용 별도가 되어 있느냐? 왜냐면 케이블이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빼고서는 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바꾸려면은 이 끝에로 아예 다 빼버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하면 안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뭐 이거는 변속 그건 아닌데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끝에가 이제 풀려 있고, 아니면 이 엔드캡을 뽑아야 되는데 뽑을 때 풀리고, 뭐 그러면은 저도 웬만하면 같이 썼던 걸로 써드리려고 할 때도 많은데, 상태가 괜찮으면. 근데 보통 잘 안 들어가요. 그 좁은 데로 다시 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 안쪽으로 하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결국에 그냥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못 쓰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장착을 하려면 이 브레이크 떼야 되고 이 레버 손 그립 떼야 되고, 그렇게까지 다 하면서 그 케이블 작업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3만 원이 이 양쪽 세트로 해가지고 측정이 됐고요. 그리고 변속기는 이 레버에서 이어진 이 앞에는 앞 드레일러, 뒤에는 뒷 드레일러. 드레일러가 영어로 변속기죠. 그래서 이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세트는 아니고요. 하나 바꾸는데 그렇게 든다고 보시면 되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케이블 교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케이블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 이 안쪽은 이거보다 더 작은 구멍을 통과를 해야 돼요. 한 정도? 그래서 이런 데를 한번 썼던 거는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케이블을 교체할 경우가 많다. 그거를 알아주시면은 케이블 비용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이제 뭐 달고 떼고가 막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 달고 떼고 하면서 이제 변속 세팅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이제 체인 장착 비용도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면 얘는 이제 그러니까 체인 이 커팅은 할 필요는 없지만, 얘가 들어가려면은 얘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 안쪽으로 해서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분해를 하고 했다 하는, 이것도 이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체인을 한번 풀었다가 장착해야 되는 공인비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어는 이 변속기가 이어진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변속기는 여기까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검은색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무언가 쇳덩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잘 휘게 되어 있는 그런 건데, 세게 넘어지는 거 한 번만 넘어져도 이런 거 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껴줘서 뭐 장착을 한 거를 좀 교정을 해주고 펴주고 하는데, 이 쇠가 보통 이제 쇠 구겨가지고 잘라내고 막 그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틱 하고 떼내잖아요. 그렇게 많이 교정을 하고 많이 휘었다가 돌리고 하면은 점점 물러져가지고 얘가 뚝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기술을 떠나서 얘가 약해지면은 이게 파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파손 시에는 새로 이거를 교체해야 되는 비용이 추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2만 원. 약간 뭐 조금 저렴한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뭐 2만 원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려면 사실 얘도 이 변속기를 떼내야 되거든요. 떼내려면은 뭐 이것도 다시 장착해서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 하우징 조정 장착. 뭐 이거는 새 제품인데, 약간 사실 저는 이런 거 잘 안 거슬리는데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더 좀 편하게 좀 더 짧게 하고 싶다 막 그런 거라든지, 좀 지금 그래도 깔끔하게 있는 편인데 좀 심하게 막 길다 이런 경우에 자르고 하려면은 좀 더 그 금액이 든다. 그래서 케이블 하우징 조정 장착. 뭐 이 겉에 있는 이걸 하우징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케이블은 보통 이 안쪽에 있는 그 속선, 그리고 이 겉선을 하우징이라고 보통 하고요. 인터널 구조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인터널이라고 하는데, 얘네는 이제 좀 더 번거롭기 때문에 10,000원이 추가가 돼요. 저거는 이제 뭐라 그러냐, 이제 케이블 가이드로 해가지고 막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뽑아가지고 거기 선에다가 케이블 가이드해서 가이드만 넣고 거기다 이렇게 딱 길을 만들어 놓고 쭉 해가지고 뽑고, 이게 보이지 않는 곳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게
이 케이블 가이드 그러다 똑 빠지면은 그 안에서 걸려가지고 막 주구장창 그 속선으로 쑤시고 있고 그래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10,000원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20,000원이라는 건 이거 하나당. 왜냐면 이거 하나 하면서 이어진 부분들 다 해야 되고, 이렇게 이거 자르면은 잘라가지고 겉선하고 속선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4개 다가 20,000원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BB 장착 점검. 이 BB는 장착을 뜯어내려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 겉에 있는 이 크랭크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30,000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빼는 거를. 그래서 이걸 빼내고 이거 뭐 이렇게 프레스핏이라고 꼭 눌러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야사산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뭐 가격이 따로 뭐 별말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프레스핏은 조금 더 받고 싶은데 얘네가 조금 더 장착하기가 쉽고, 얘네는 조금 귀찮아요. 약간 피곤하고 약간 조금 귀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조금 더 받고 싶지만 뭐 정비협회의 그런 권장 공인표를 따라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크랭크 장착, 얘는 20,000원이었죠. 그러니까 20,000원이죠. 그러니까 얘를 빼고 그 다음에 비비를 장착하고 뭐 탈착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비에는 이거 하는 거에 10,000원 추가됐다 생각하면 되고, 이거를 빼고서 그래 체인링은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체인링 교체하면 10,000원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체인링 교체하려면 여기 이런 연결된 부분을 떼가지고 이제 이거 빼고 그다음 새 거 해가지고 장착하는 그런 과정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10,000원이 더 붙습니다. 페달 장착. 뭐 페달 장착은 여기다 이제 그리스 도프 안 하면은 이게 구조상 이게 점점 돌아가면서 점점 더 조여지는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뭐 하도 오래 이 힘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위아래로 받아서 그런 건지 고착이 되면은 빼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스 꼭 도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도포하는 거 포함해서 10,000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손님이 오셔서 다녀왔습니다. 정신없어. 그래서 어디까지 설명을 했냐? 그 체인 장착은 그래서 이렇게 여기 통과하게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이제 체인 이제 장착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쓰던 체인 빼고 그거랑 이제 같은 길이로 하던지, 그래서 기존에 쓰던 체인을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숨차.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게 없으면은 이제 샵에서 이 길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체인 뭐 조절하면서 변속 세팅 뭐 크게 만질 건 없지만 그냥 봐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20,000원, 그리고 여기에 20,000원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20,000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 그 자전거의 대부분의 공임은 그 더러운 거 만지는 그거에 대한 공임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오늘 쓴 그건데 지금 살짝 검었죠. 이게 반대로 봐서 살짝 검은 겁니다. 이게 깨끗한 면이고, 더러운 면으로 보면은 막 닦아도 더럽고 막 아주 손이 난리가 납니다. 맨손으로 하면. 그리고 손도 막, 그래서 손톱도 지금 좀 이상하게 하다 보면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타이어 공기 마시고 더러운 거 만져서 피부 더러워지고 그런 것들이 이 공인비엔 다 녹아 있다. 같은 건데 이제 스프라켓 장착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 스프라켓은 이 톱니바퀴 같은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하려면 이제 휠 뺀 다음에 이 스프라켓 빼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거에다가 이제 스프라켓 끼고 그다음 장착할 때, 근데 이제 이 랑링 부서지지 않도록 이렇게 손으로 살살살살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 위치 맞춰가지고 이 순서 맞춰가지고 끼고, 그리고 그거 하고 이제 좀 변속 세팅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변속 세팅 맞추고 그렇게 해드립니다. 사이즈 달라지면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뭐 비볼트로 이렇게 좀 이 간격도 조절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체인이 지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주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더러운 거에 대한 공인비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레버 장착. 이 듀얼 레버는 로드 그 케이블이 있고, 그 듀얼 레버라는 건 브레이크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드 레버를 듀얼 레버라고 하는데, 이 변속과 브레이크를 같이 한다는 의미로. 그래서 얘는 케이블로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유압식 브레이크도 많이 쓰시죠, 요즘 로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레버 장착할 때 이 케이블 교체 비용은 다 따로 나오고, 이 로드 레버는 50,000원이 붙습니다.
왜냐면 조금 더 번거롭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끼는데 이 고정하고 그런 것도 좀 다르고 이 서로의 간격 맞추고 그게 좀 번거로워요. 피곤하고. 그래서 저는 참 안 좋아하는 작업인데 그래서 손님이 또 원하는 정도의 각도도 있고 그런 취향에 맞춰서도 조금 조절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격도 같이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왜냐면 또 이거 바테입 다 뜯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녹아 있을 거고 이 유압 레버 얘네는 더 크죠. 얘네는 할 때 이제 블리딩을 또 해야 되는 경우가 특히 요즘은 너무 많아요. 지금 이렇게 이 안쪽으로 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꾸려면은 이 선 뽑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다 빼고 그다음 다시 끼고 그다음 선 장착한 다음에 하면 이 선을 뺐다 꼈다 하는 것 때문에 기포 그 공기방울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거기를 다시 블리딩을 해주는 게 좋다. 뭐 크게 뭐 공기방울이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뭐 조금만 들어가도 이게 레버 간격이 훅훅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 블리딩 비용이 2만 원이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케이블 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 이 유압선을. 그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막 특히 이게 인터널 핸들바다? 그러면은 이 얘네도 그렇고 이 가격에 안 됩니다. 추가 비용이 들어요. 다른 가게는 해주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완전 풀 일체형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진짜 비싼 경우도 많고 지금 이거는 완전 일체형은 아니죠. 예, 핸들바랑 스템 일체형인 경우에는 이 안으로 그것도 그게 풀 인터널이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꺾어서 이 안쪽으로 해서 이곳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뭐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아주 막 난리가 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추가 요금이 더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동 구동계 얘는 이제 그 뭔지 아시죠? 뭐 얘네를 뭔지 모르시겠지만 이 DI2라든지 스램 액세스라든지 그런 정동 구동계들 변속 세팅이랑 그런 것 좀 해드리고 같이 연결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랑 연결해가지고 진단 업데이트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는데요. 이게 이렇게 받는 이유는 기술 가격도 있고 그리고 이 연결하는 것만 해도 30만 원이 넘는다. 이 케이블이랑 이 박스 그거 참 비쌉니다. 공구들이. 그래서 모든 공임은 공구비가 또 녹아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샵에 오셔서 제가 할 테니까 공구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은 그러면 제가 살 테니까 그 집 좀 빌려주십시오 하는 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뭐 잠깐만 쉬다 가겠습니다. 뭐 그냥 집 좀 빌려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그 숙박업소 가가지고 그러시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러시면 사장님들이 안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완성차 그 조립 분해 뭐 그런 거랑 부동계 이렇게 한번 공인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샵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뭐 왜냐면 모두가 만족하는 공인비는 그게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왜냐면 하는 작업도 다 달라요. 이게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뭐 스프라켓 할 때 뭐 변속기 세팅 정도 이렇게 잡아주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그거 안 잡아주고 그냥 더 저렴하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조금 더 비싸다 근데 여기는 근데 대신에 뭐 부품 가격 같은 거 뭐 케이블이 들어가는데 그냥 케이블 가격까지 같이 해준다 근데 조금 비싸다 그런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래저래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이제 가게마다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디 갔는데 가격이 어떤 거보다 비싸다 그래서 막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뭐 순댓국 가격도 다 다르니까 공인비도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서울 같은 데면은 그 뭐야 같은 기술이고 뭐 하고 하더라도 건물 월세만 해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래저래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달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대부분 이 KBMU 한국자전거정비협회가 운영을 하는 거기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회원사 분들이 하시는 곳들은 그래도 웬만하면 여기에 따라서 하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자전거연구협회 회원사가 이제 근처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를 가보시면 그래도 저기에 올려드린 그거랑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근처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없어도 뭐 그거 한번 비교해 보셔가지고
그냥 뭐 여러 군데 한번 다녀보면서 어디가 괜찮나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다음에는 브레이크랑 휠, 뭐, 조향계, 서스펜션, 그리고 기타 등등 한번,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잘 준비하셨다가 3월에 건강하게, 뭐, 안전하게 라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한국자전거정비협회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